네, 그럼 1번 참가자 이건식 참가자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먼저 출석 먼저 부를게요. 자, 민규, 네, 세연이, 네, 그러면은 다음 걸로 생각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거 배웠죠? 저번 시간에 우리 여가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여가 활동 중에는 어떤 게 있었죠? 그쵸. 운동을 하는 우리 스포츠 여가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여행을 가는 관광 여가 활동, 그리고 우리 영화 보는 거랑 뮤지컬 보는 문화 여가 활동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가 활동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오늘은 운동 처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병원 가본 학생 있나요? 그쵸. 거의 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가봤죠. 병원을 가면은 우리 민규 어떤 것 때문에 병원 갔죠? 그렇죠. 민규 우리 감기 걸려서 병원 갔구나. 지금은 괜찮죠? 네, 다행이네요. 병원 가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그렇죠. 감기 걸린 거에 대해서 처방을 해주시죠. 그리고 혹은 약국에 가면은 약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몸이 아파서 약국에 왔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감기약을 줄게,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시죠. 그거와 같이 우리는 오늘 우리 몸에 대해서 운동 처방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운동 처방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수업에 나서기 앞서서 우리 학습 목표 먼저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 1번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운동 처방의 개념, 절차, 방법, 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책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다. 자,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운동 처방의 전 과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운동 처방이 뭘까요? 말 그대로 운동을 처방하는 거겠죠. 운동 처방을 다르게 말하면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동, 종목, 강도 등을 설정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쵸. 프로그램을 우리는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즉, 운동 처방을 하려면은 우리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종목과 강도 등을 설정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데에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원리에는 총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총 6가지 원리가 있고, 혹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 있나요? 아직 없는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첫 번째는 반복성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반복성의 원리가 뭘까요? 네, 뒤에 민규 한번 말해볼래요? 그쵸.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맞아요. 반복성의 원리랑 민규 굉장히 잘했어요. 우리가 설정한 프로그램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책에 나와 있듯이 점진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자, 점진성의 원리가 뭘까요? 네, 뒤에 세연이. 그래서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무엇을 점진적으로 해야 될까요? 그쵸. 자신이 정한 운동 종목을 운동 강도에 맞게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서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책에 뭐라 되어 있을까요? 그쵸. 세 번째는 전면적의 원리입니다. 전면적의 원리. 자, 전면적의 원리는 뭘까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어떤 걸 전면적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운동하면은 우리 신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상체만 키우고 싶어서 상체 근력 운동만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상체의 힘이 세지겠죠? 근데 우리 하체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체의 힘은 그대로인데 상체의 힘만 커지기 때문에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상의 위험도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전면적인 부분, 모든 부분들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뭐라 되어 있죠? 개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네, 개별성의 원리는 뭘까요? 그쵸, 뒤에 수학. 맞아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해야 할까요? 운동은 우리 다른 사람과 같은 기준, 같은 강도 혹은 같은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수준에 맞게 개별적으로 운동 종목뿐만 아니라 강도, 시간 등을 정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개별성의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뭘까요? 그렇죠. 특수한 운동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특수성의 원리란 자신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운동 종목을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체력이 안 좋아요. 체력이 안 좋으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죠? 그렇죠. 민규, 맞아요. 체력이 안 좋으면 뛰어야겠죠. 즉 유산소 운동을 해야겠죠. 이와 같이 우리의 체력 수준을 고려해서 운동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과부하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뭘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과하게 부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팔 운동을 한다고 칠게요. 팔 운동을 하면은 한 달 동안 5kg은 덤벨로 팔 운동을 했어요. 근데 과부하의 원리에 따르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5kg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저번 달까지는 5kg으로 운동을 했으니 오늘부터는 중량을 높여서 8kg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6가지 원리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이제 원리를 알아봤으니까 처음에 뭘 해야 되죠? 운동 종목을 선정해야겠죠. 그러면은 우리 목적에 따른 운동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뒤에 민규 되게 수업 때도 좋은데 민규 혹시 오늘 아는 운동 종목 하나 말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달리기가 가장 보편적인 운동 종목이죠. 달리기를 하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 체력이 좋아지겠죠. 체력이 좋아진다를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심폐지구력이 좋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면은 우리 체력, 즉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달리기는 심폐지구력 운동에 속합니다. 심폐지구력 운동에 속하고 그러면 심폐지구력 운동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걷기도 있고 수영도 있고 혹은 자전거 타기도 있겠죠. 이런 운동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 본인이 혼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처음 하는 초심자의 경우나 체력이 좋지 않은 저체력자의 경우에 이 운동을 하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강도와 운동 기술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혹시 근력 운동 해본 학생 있나요? 근력 운동? 그쵸. 근력 운동 하면은 우리 뒤에 있는 민규 근력 운동 하면은 어떤 게 좋아지죠? 그쵸. 기본적인 우리 힘이 좋아지겠죠. 힘이 좋아진다를 우리는 근력이 좋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력이 좋아지는데 근력뿐만 아니라 근력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근지구력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근지구력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력과 근지구력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쵸. 방금 우리 말했던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맨몸 운동 아니면은 역도 같은 게 있겠죠. 이런 운동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쵸. 힘들죠. 이런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힘들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운동은 이런 중량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을 진행해줘야 된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배드민턴 혹시 해봤나요? 배드민턴? 그렇죠. 우리 저번 학기 때 배드민턴을 해봤죠. 배드민턴이나 혹은 테니스 이런 운동을 라켓 스포츠로 하고 혹은 축구 좋아하나요? 우리 축구? 해외 축구 좀 재밌는데 해외 축구나 야구 같은 종목을 구기 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런 운동들을 통틀어서 뭐라 할까요? 그런 운동들을 그쵸 책에 나와 있죠. 우리 복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우리 저번에 했는데, 배드민턴은 혼자 하나요? 둘이 하나요? 그렇죠. 배드민턴은 둘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동들을 우리는 경쟁 스포츠라 부르고, 경쟁 스포츠를 하면 어떠죠? 그렇죠. 상대방과 하면서 막 그 상대방을 이기고 싶고 하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느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쟁 스포츠이기 때문에 초심자나 처음 운동하는 초심자나 혹은 체력이 좋지 않은 저체력자의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린 이러한 운동들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죠? 그쵸. 우리 체육 시간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스트레칭을 하죠. 그런 우리는 스트레칭을 하면은 뭐가 좋아지죠? 그쵸. 유연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운동을 유연성 운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유연성 운동에는 뭐가 있죠? 그쵸. 방금 말했던 우리 스트레칭뿐만 아니라 체조 또는 요가 등이 있겠죠. 이런 운동의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민규. 그쵸. 지금도 바로 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은 이런 유연성 운동은 장소나 공간에 제약 없이 쉽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이렇게 유연성 운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남녀노소 부담 없이 쉽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목적에 따른 운동 종목 총 4가지 배워봤고요. 운동 종목을 골랐으면 우리 뭘 해야 되죠? 그쵸. 운동을 어떤 강도로 진행해야 될지 운동 강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아야겠죠. 운동 강도를 한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심박수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엄지를 제외한 검지와 중지를 쫙 핀 상태에서 손목에 대볼게요. 그러면은 맥박이 느껴질 거예요. 맥박은 선생님이 15초 잴 테니까 한번 맥박을 측정해 볼게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혹시 15회 미만 나온 학생 있나요? 그러면 네, 잘했어요. 그리고 25회 보다 많이 나왔다. 네, 선생님이 왜 물어봤냐면 우리의 평균 심박수는 60에서 100회 정도입니다. 이거는 근데 분당 심박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15초 했죠. 그래서 15회나 25회 정도가 평균적인 심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최대 심박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최대 심박수는 먼저 22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됩니다. 자, 우리 반 지금 몇 살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죠. 그러면 16을 빼면은 우리 얼마 나오죠? 204가 우리의 대략적인 최대 심박수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평균 심박수랑 최대 심박수를 알아봤으니까 이제 운동 강도를 설정해 볼 건데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데에는 총 4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를 보통 합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저중고. 그쵸. 낮음, 중간, 높음이겠죠. 그게 아니라 맞는데 저체력자, 중체력자, 고체력자의 경우에 따라서 우리는 운동 강도를 설정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운동을 안 해봤다. 그리고 본인이 너무 체력이 안 좋다 하는 학생은 저체력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저체력자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몇 %까지 올려서 운동하는 걸 권장하고 있을까요? 뒤에 민규. 네, 80%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좋은데 최대 심박수의 보통 저체력자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체력자의 경우 몇 %로 권장하고 있을까요? 네, 70에서 보통 80% 정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체력자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저체력자의 경우에는 60에서 70, 중체력자의 경우에는 70에서 80, 고체력자의 경우에는 80에서 90% 정도 운동을 강도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운동 강도 설정을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운동을 주에 몇 번 정도 진행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운동의 빈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주에 보통 일주일로 기준으로 삼는데 주에 몇 번을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주 1회는 너무 잘한 것 같은데 보통 주에 3회에서 5회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를 설정해봤으니 우리 이제 시간 한번 알아볼게요. 운동의 시간은 보통 몇 분 정도 진행할까요?
네, 좋아요. 30분도 있고 5분 너무 네, 좋아요. 보통 운동의 시간을 우리 30분에서 60분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체력자의 경우에는 30분 정도 진행해주는 게 좋고, 체력이 좋을수록 60분 혹은 그 이상으로 진행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운동 처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정할 때 원리와 목적, 운동 강도, 빈도와 시간 등을 총 알아보았고 우리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는 차원으로 반복성의 원리 뭐였죠? 그렇죠. 반복성의 원리는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장기간 수행해야 된다는 원리였고, 두 번째 점진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는 뭐였죠? 그렇죠. 우리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려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면적의 원리는 뭐였죠? 그렇죠. 우리의 몸 부위를 전면적으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개별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뭐였죠? 그렇죠. 남들과 같은 강도로 혹은 같은 종목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준, 개인의 취향에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운동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수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뭐였죠? 그렇죠. 특수성의 원리란 이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혹은 체력 수준에 맞게 운동 종목을 선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과부하의 원리. 그렇죠. 과하게 부하해야 된다는 원리입니다. 점진적으로 과하게 우리 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부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운동 종목을 직접 설계해보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원리, 그리고 운동 종목, 그리고 운동 강도, 운동 빈도, 운동 시간을 까먹지 말고 다음 시간까지 가져가서 우리 한번 이런 원리와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운동 프로그램을 설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됐습니다. 네, 17분 9초 하셨습니다. 이어서 피드백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운데에 놓고 아니면 직접 들고 와셔도 좋겠죠. 그게 마이크가 소리가 켜진 거나 이거 녹화가 되는 거. 네, 일단 그 첫 번째 주제여서 아마 많이 떨렸을 텐데 잘 봤고요. 이제 수업하시면서 시간 지나면서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것 같아서 이제 발성이나 시선 처리, 몸짓 같은 것도 좀 여유롭게 보여서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원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인 만큼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활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학생에 대한 참여보다는 대부분 거의 교과 설명식으로 교수 설명식으로 진행되었던 점이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뭐 소그룹별로 직접 운동을 정해서 한번 해보고 이제 특징을 설명하고 정리해보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더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죄송한데 심사위원분들 처음이니만큼 한 번씩만 자기소개 제가 원래 하기 전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심사위원분들 소개 먼저 잠깐 간단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명지중학교에서 이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신민규라고 합니다. 네, 저 이름이 민규여서 아마 수업 듣는 내내 조금 흠칫하긴 했는데 많이 등장을 해서 네. 예, 저는 금명중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김호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명지중학교 영어과 교사 황경림입니다. 이어서 피드백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처음 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처음 수업 하시느라 조금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면 갈수록 좀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괜찮았고요. 성량이라든지 그런 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모습들이 보여서 전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막히지 않고 쭉쭉 이렇게 활동 내용을 전개를 해 나가는 것이 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괜찮게 느껴졌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그 수업을 하실 때 이제 판서 내용을 적으시고 나서 이제 판서 내용을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판서 내용과 별개로 이제 설명을 하실 때는 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발문을 하시거나 혹은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풍부한 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우선 첫 순서로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학부 시절에 이런 대회를 나가서 되게 떨렸던 기억이 있는데 첫 순서였는데도 정말 긴장한 모습이 덜하고 정말 유창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처방의 개념, 원리, 방법 순으로 단계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굉장히 체계적인 이론 수업이라고 느껴졌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정말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잖아요. 저도 주변에 퇴근하고 운동을 안 하는 동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관심도가 높은 요즘인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운동 처방이 왜 중요하고 생활 속에서 왜 적용하는 게 중요한지에 대한 동기 유발이 도입 부분에서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리된 이론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반 참가자, 이동식 참가자 들어가시고